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교재에 이제 저희가 4과목을 좀 했죠. 이제 나머지 이제 5과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5과목은 과목명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건데 4개의 챕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그다음에 IT 프로젝트 프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제 보안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 보안 구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지난 작년까지 그 소프트웨어 공학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요 5과목에 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이제 3교시, 4교시에는 오른쪽에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157번부터 165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교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 개발 방법론을 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이제 4교시 때 좀 살펴보고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교시 때 보통 이제 그 하향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서비스가 정보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거를 이제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하향식 방법 탑다운하고 상향식 바텀업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교시에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교재의 696페이지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의 수행 방법과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법들과 도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학교나 뭐 마찬가지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제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 또 유지 보수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겠죠.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과 도구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하고 하는 방법론이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보면 생산성이 있고 품질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품질. 우리가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제품의 어떤 생산성,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자동차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라든지, 뭐 오늘 하루 자동차의 불량 제품이 몇 개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하고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방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도 똑같이 어떠한 그 제품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이제 종류는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7가지 방법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 방법론,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법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기반, CBD 방법론, 그 다음에 애자일 방법론, 그 다음에 제품 계열 방법론.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나온 게 이제 구조적 방법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어떤 정형화된 분석 절차가 이제 7가지 절차가 이제 구조적 방법론의 절차인데요. 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서 문서화하는 처리 중심의 방법론이고, 이게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그 구조적 방법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할 때 요거를 이제 세부 문제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법이에요. 나누고 정복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디바이드 나누고 그 다음에 컨커라는 말이 정복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해결하다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그 소프트웨어 설계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작은 문제를 또 다시 나누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나가는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 방법이라 그러고, 요 7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현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시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앞에 있는 이제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쭉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조적 방법론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의 어떤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공학 방법이에요. 정보공학 방법론. 이거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획, 그 다음에 분석, 설계, 구축. 각각에 대해서 단계에서 정형화된 기법을 써서 서로 연관성 있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주로 이제 흘러가는 요 4가지 단계에서 자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보 시스템에 태어나서 정보 시스템도 이제 그 생명을 마감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나중에 정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 정보 시스템도 있고 개발 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리 절차와 작업 기법을 체계화한 방법으로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방법론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객체지향 그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우리가 설명했던 개념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현실 세계의 엔터티를 전체 시스템 기계의 부품으로 비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그 객체들을 구현을 해서 그거를 전체 기계 완성품에다가 조립하듯이 객체를 하나씩 조립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방법론이 객체지향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1교시인가요? 우리가 중간고사에도 출제를 했었죠.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론 이 방법을 또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그 세 번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697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오른쪽에 저기 그 69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있죠. 객체 지향 방법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오브젝트, 객체, 그 다음에 클래스, 메시지 세 가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법론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화, 앱스트랙션, 그 왼쪽에 이제 적어놨죠. 추상화, 인헤리턴스, 상속,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 다형성.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설명을 생략을 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면, 인캡슐레이션은 이제 그 캡슐한데, 그 어떤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의 클래스나 객체로 구현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성이라든지 메소드 중에 중요한 거는 정보 하이딩을 시키드가 있죠. 정보 은닉. 다른 모듈이나 내부적으로도 그 구체적인 정보를 이렇게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론이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추상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클래스로 만드는 것 자체가 추상화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객체 지향의 그 가장 그 좀 장점이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어떤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됐던 거를 속성이나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쓸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만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객체 지향 방법에 또는 객체 지향 언어가 태동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고, 폴리모피즘은 우리가 시험 문제도 냈었지만 다형성이죠. 어떤 모듈에서 주고받는 인자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그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로 다른 출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다형성. 그래서 요 5가지 특성은 다시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자바를 1학년, 2학년 때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요 공부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CBD 방법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의 디자인인데,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러리, 자바에, 뭐 그 AWT 확장자로 이제 임포트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듈들, 뭐 간단하게 뭐 수학 함수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듈도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도 다 컴포넌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뭐 헤더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것도 컴포넌트가 되고, 하나하나의 각 컴포넌트의 그 기반을 둔 방법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CBD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컴포넌트를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 수 있죠.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그 방법론은. 그래서 이제 절차는 이렇게 또 6가지. 개발 준비,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전개. 그래서 분석, 설계, 구현은 어디 가나 어느 단계, 어느 방법론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설계, 분석, 구현 또는 구현, 분석,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분석, 설계, 구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는 항상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어쨌든 순서는 항상 분석, 설계, 구현. 분석, 설계, 구현. 이 절차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혹 다음쯤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의 절차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는 빠르다, 민첩하다, 뭐 기민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니까 그죠? 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을 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을 시키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 조그마한 프로젝트, 소규모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고도로 숙달된 개발자,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애자일 방법론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간판, 크리스탈,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건 또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중 애자일 방법론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요 반복적으로 계획, 개발, 여기 개발이 여A가 아니라 IA예요. IA. 그래서 계획, 개발, 승인. 요거를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하게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사용자 스토리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사용자가 뭐 이렇게 말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혹시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이런 상황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얘를 이제 문서화를 하고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승인하는 거를 사용자한테 물어봐서 승인이 안 되면 다시 계획하고 개발하고 승인. 요거를 계속 사용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죠? 그 이제 민첩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그런 뜻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애자일 방법론.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어떤 제품들, 뭐 TV나 냉장고나 뭐 전기밥솥, 여기 책에도 보면 요 인베디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베디드. 디지털 텔레비전, 전기밥솥, 냉장고, PDA,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방법론을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어떤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를 하는데 영역공학적 방법과 응용공학적 방법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컴포넌트를 나눠서 쓰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영역과 그걸 이제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자산들이 있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분석, 설계, 구현.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 분석, 설계, 구현. 이 세 가지 어널리시스, 디자인,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분석, 설계, 구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요걸 이제 영역공학적 방법이라고 해요. 에어리아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응용공학적 방법에서는 뭐 로봇의 제품 요구사항 분석, 로봇 제품 설계, 로봇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제품 구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적 방법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영역 분석, 설계, 구현, 응용공학에서도 제품 요구 분석, 설계, 구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품의 요구사항이 있을 테고 제품의 구조가 있을 거고 아키텍처, 그 다음에 제품 조립 생산 과정이 있겠죠. 서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공학에서 영역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요구사항은 역시 제품 요구 분석의 응용공학에서 적용이 되고 영역을 설계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의 구조가 응용공학적 측면에서 제품의 설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영역 설계에 필요한 핵심 자산들을 구현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을 제품 조립 생산에 보내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루게 되는 그게 이제 응용공학적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소프트웨어에 그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구현하는 응용공학적 방법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영역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각각 영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분류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계열 방법론이 소프트웨어의 설계에서도 기존의 그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적 방법론을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6가지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그 다음에 CBD,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 그 다음에 에자일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 그래서 요 6가지 방법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서, 그 다음 중 그 다음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된 문제 중에 좀 자주 출제됐던 게 그 우리 699페이지의 3, 4, 5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를 먼저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들다. 이러면 벌써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이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객체들을 조립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각각의 6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계시면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좋겠죠. 4번에서도 볼까요? 4번. 그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정형화된 분석 절차 이러면 벌써 디바이드 앤 컨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을 이제 얘기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문서하고 체계적인 분석 이론이죠. 이게 초창기에 나왔지만 목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로 바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 방법, 순서 선택 반복에 기반한 구조적 방법의 그 설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에자일 방법론, CBD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구조적 방법론은 거기 설명해 보면 가운데 어떤 해야 될 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순서 선택 반복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방법론은 좀 이제 다양한 객체지향이나 에자일이나 CBD나 정보공학에서 두루두루 좀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바로, 빠르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또 에자일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용자 스토리,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획, 개발, 승인, 이 단계를 계속 사용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편의점 사장님이 원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그 회계 시스템, 그 계산 시스템, 장부 시스템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계획, 개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바뀌면 또 계획, 개발, 승인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구조적 방법론이나 CBD나 정보공학 구조적 방법론에 비해서 에자일 방법론은 상당히 이제 빨리 민첩하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른 방법론보다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그다음에 이제 고도로 숙달된 개발자가 있어야 되겠죠. 요구사항을 바로 계획,
개발 승인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론과 비교해서 좀 고도로 숙달된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합한 게 에자일 방법론이 급변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컴포넌트나 객체 지향이나 구조적 방법론으로는 안 돼요. 정보공학 방법론도. 에자일 방법론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프로젝트의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이 변하는 경우는 사용자 스토리를 바탕으로 계획, 개발, 승인하는 에자일 방법론을 반드시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적 방법론의 7가지 절차,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의 4가지 단계, 전략계획 수립, 업무 영역 분석, 업무 시스템 설계, 업무 시스템 구축. 4가지 단계.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검증, 인도. 요 방법론 잊어버리지 마시고, 12대 방법론의 또 7가지, 개발 준비,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 다음에 전개, 인도. 이것도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분석, 설계, 구현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 각각의 구조적 방법론에 필요한 일,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에 필요한 일을 이제 앞뒤로 좀 넣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스토리를 바탕으로 계획, 개발, 승인한다. 제품 계획 방법론은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쓰는 방법으로서 그 소프트웨어 영역 분석, 설계, 핵심 자산을 구현을 하는 것을 제품 요구 분석, 제품 설계, 제품 구현까지 이루기 위해서 제품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구조, 제품 소립 생산을 컴포넌트로 넘긴다. 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